안녕하세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페어십의 공정주식입니다. 모든 투자 전문가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를 이루는 그날까지 페어십 모바일 앱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의 동박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액체형 전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전고체 전지와 그 이후로 갈수록 사라질 확률이 큰 제품인데요. 그래도 2025년까지 17배 정도 성장이 전망되는 산업군입니다. 당분간 롱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시기가 다가왔을 때 공매도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현재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2차 전지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동박은 왼쪽에 있는 음극재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이온화된 리튬을 잡아주는 게 음극재, 전자를 잡아주는 게 이 동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기차는 연료비가 싸고 제로백도 끝내주고 무게중심도 낮아서 승차감도 좋고 최고지만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 원가의 40%가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현재 NCM811 모델의 경우 주행거리가 내연기관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절감이 전기차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배터리 셀 업체가 여러 소재와 장비 등 하청업체의 물건을 사서 조립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셀 기존 원가 구조를 보면 재료비 비중은 65%나 됩니다. 여기서 재료비를 20%만 줄여도 원가의 13%를 아끼는 효과를 발휘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박은 일렉포일, 전자박, 구리박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원가의 5에서 7% 정도를 차지합니다. 분리막은 영어로 세퍼레이터라고 불리고 있고 원가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형 전지인 전고체 전지를 사용하면서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고체 전지의 음극에 리튬 메탈을 사용한다면 동박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셀업체들은 원가의 65%를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와 함께 분리막과 동박을 포함해서 재료비가 20% 이상 줄어들면서 배터리 셀 전체로 봤을 때는 13%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셀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된다면 정말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동박과 분리막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은 예견된 상황인데요. 해당 종목들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취할 수는 있겠죠. 현재 모델인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2차 전지는 가까운 미래에 카파가 점점 늘어날 예정이고 동박은 그에 따른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동박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전고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바이폴라 특성 때문에 동박의 역할이 줄어든다 손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동박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장이 셧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동박의 카파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겠죠. 이러한 심리를 반영했는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위 5개사와 기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타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동박은 일반 구리에 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기가 무섭게 팔리는데 신규 경쟁업체들이 뛰어들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일진 머티리얼즈와 KCFT의 점유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FT는 SKC가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SKC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5개 업체는 앞으로 카파를 더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PCB에 들어가는 구리박에 비해서 동박의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박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재무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PCB 동박과 전기차 동박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향후 2년간 전기차 동박의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00%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부채 비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부채 비율 30% 수준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는 50%, EPS는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의 현금 흐름을 보면 19년도와 비교해서 투자 활동을 상당히 크게 늘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인프라를 늘리고 다음 해부터 바로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17년에 말레이시아에서 1,5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동박 생산을 연간 1만 톤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부터 삼성 SDI와 비아디에 동박을 공급해왔고요. 19년에 공장이 준공되었으니까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겠죠. 주목할 만한 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후공정 라인 투자와 2만 톤 증설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한 것인데요. 유럽 생산 라인 구축과 동시에 삼성 SDI와 협력을 강화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월봉과 시세 정보인데요. 2017년에는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3년 만에 2조 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 소진율도 9% 수준으로 해외 자금으로부터의 메리트도 인정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35만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SKC를 한번 볼까요? SKC의 전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2차 전지보다 타 사업 부문의 비중이 더 큰 회사입니다. 하지만 성장 추세를 보면 동박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C는 대기업 계열사고 산업 소재와 화학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매우 안정적, 200% 이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는데요. SKC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을 보면 부채 비율이 40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재무 건전성을 중간 등급으로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C는 2019년 6월에 세계 1위 동박업체인 KCFT 인수를 결정하고 올해 1월에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인수 이후에 총 2,400억 원을 들여서 5공장과 6공장 증설을 결정했네요. 2022년 1분기 완공 목표인 6공장까지 증설이 완료되면 연간 동박 생산 능력은 52,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박 시장 점유율 1위 굳히기에 전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최근 SKC는 일진 머티리얼즈와 전쟁을 한다고 한창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장의 부지가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말레이시아가 보이는 부분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이곳에다가 신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먼저 짓겠다고 한 곳이 여기에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SKC가 여기에 공장을 짓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옆에 공장 증설을 기획한 건데 브랜드 파워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SKC와 일진 머티리얼즈 중에 당연히 SKC가 훨씬 유리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직원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투명 PI 필름이 폴더블 폰과 연계되면서 SKC의 전자장비 분야의 소재산업 매출액도 2021년까지 300억 원 내외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SKC의 월봉 기준 시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해온 것에 비해 SKC는 최근에 급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동박 점유율 1위 회사인 KCFT를 인수한 이후부터 급격하게 시세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일진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SKC는 현재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 구간인 6만원 초반대에서 진입해보는 전략이 유효할 듯 보입니다. 두산솔루스를 보겠습니다. 두산솔루스는 동박, 올레드, 바이오 모든 분야의 매출이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출 비중에는 딱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비중이 아닌 절대값으로만 봤을 때는 동박 분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C와 마찬가지로 두산솔루스도 대기업 계열이고 바이오와 올레드 사업을 같이 영위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SKC 부분에서 제가 부채 비율 200% 이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산솔루스는 30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 두산솔루스 모두 올해 상대적으로 크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두산솔루스는 전기차용뿐만 아니라 5G 네트워크 장비와 반도체 패키지용 동박 또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5G 관련 사업은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동박을 제조하는 두산솔루스로서는 수요 증가를 통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동박 공장을 2차 전지 쪽으로 증설하려고 하는데 헝가리에서 운용 허가가 난 상황입니다. 두산솔루스는 두산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인데요. 2019년 10월에 재상장하였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 시세를 보면 상장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상장가 대비 10배 이상 오른 이력이 있는데요. 조정 구간을 감안한다면 3만원에서 33,000원 구간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페어집 모바일 앱에 올라온 투자 정보와 추천주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폰번호로 신청자의 성함을 문자 주시면 저희가 VIP 서비스 30일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주식 전문가 실력 검증 모바일의 페어십과 함께 성공 투자 향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사기꾼과 같이 실력 없는 전문가들에게 당하지 않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페어십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